안녕하세요. 요번에 2021학년도 369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 나갈 김착한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369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20학년도랑 어떻게 달라지게 나왔는지 그리고 비교를 하려고 좀 들고 나와 봤어요. 그런데 20학년도 때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때는 조금 독특한 시험 범위로 나왔어요. 이게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때 봤었던 시험 범위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겹친 범위, 즉 복소수부터 해서 원방까지 분명히 저번에 복소수를 시험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다 해서 복소수부터 원의 방정식까지 시험을 봤는데요. 조금 가혹하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부등식에서부터 원의 방정식까지 중간고사 때 봤었던 파트는 안 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수는 똑같이 작년에도 20문항이 객관식, 논술형 5문항, 그 다음에 21학년도 때도 객관식이 20문항, 논술형이 5문항, 총 25문제예요. 25문제라는 소리는 문항수가 좀 많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작년도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3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4문제 정도의 정말 꼼꼼하게 봐야지 맞힐 수 있는 문제 1문제까지 더 추가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을 좀 이야기를 하려면 정배점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데 시험 문제지조차도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진 않고 앞에 쉬운 거, 뒤에 어려운 거 순으로 난이도별로 순서로 배치가 된 게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객관식이 난이도별 순서라고 했긴 했지만 최소 점수가 3.4점이고 최대 점수가 4.3점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둘 다 하나라도 더 맞히는 게 여기 369에서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항별 난이도를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에 앞부분에서는 하 난이도가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부터는 이제 중하, 그 뒤에 있는 부분부터는 이제 중단이랑 중상단이랑 이렇게 나오게 되죠. 중단이랑 중상단이, 그리고 이쪽 파트부터 이제 상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최상문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실 맞히기가 너무 힘든 문제였어요. 그리고 뒤에 서술형이 21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서술형도 막 어려운 거는 뒤쪽에, 쉬운 거는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문제를 맞히고 싶을 때는 먼저 앞에 있는 거를 정리를 먼저 하고 뒤에 있는 걸 풀어라, 이런 이야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요번에 어려웠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어려웠었냐? 아까 상 이야기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부등식 파트인데 이게 369의 특징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교육청 문제라든지 아니면 얘가 시중교재에서 나왔었던 문제를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익숙치 않은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익숙치 않은 문제. 그런데 그 익숙치 않은 문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시중교재 말고도 다른 문제집, 다른 기출문제, 평가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올림피아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게 여기 학교에 대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19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을 얘게 3개가 한꺼번에 성립할 때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성립할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2차 부등식이 항상 0 이하가 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 함수를 그리게 되면 요런 꼴이나 요런 꼴이 나와야 되니까 x제곱의 계수가 음수이면서 판별식을 계산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 세 개에서 A랑 B랑 C랑 세 개가 모두 음수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판별식을 써서 0 이하라고 계산하면 A랑 B랑 C랑 같다고 나오는데 이 같다고 나오는 거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걸 대입해서 B 대신에 A, C 대신에 A, 그리고 A가 음수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알아내는 게 요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 조금 생소한 문제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요 20번인데 제가 이걸 난이도를 최상이라 했어요. 왜 최상이라 했냐면 첫 번째 파트로는 얘가 전 범위에 있는 거를 물어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부등식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부등식도 물어보고 여기는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것도 원의 방정식을 물어보는데 이게 전범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맞힐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 and 이게 요쪽 파트에 있어서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하나씩 조금 틀렸는데 그걸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음 같은 거 하나 볼까요? 얘가 2차 방정식이 중심이 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얘인 원을 나타낸다. 단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 맞아요. 얼핏 보면 맞는데 얘가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은 그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이거 맞아요? 라고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틀린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쪽 뒤쪽에 있는 파트가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지 원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0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얘가 틀리게 돼요. 이게 너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섞어놔서 심지어 전범위야. 그래서 요거를 개수를 찾으면 두 개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보면 이거 맞겠네. 이거 맞겠네. 아니, 내 기억 틀렸네. 선생님 아니에요. 니은 맞겠네. 디귿도 맞겠네. 리을도 맞는데, 미음도 맞는데, 비읍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4개라고 쓰면 애들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 파트가 첫 번째는 전범위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조건들을 정확히 익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 일단은 요번에 기말고사를 요렇게 조건을 짜잘하게 냈다는 소리는 다음 2학기 중간고사 때도 조건 하나하나를 살피지 못하면 틀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최상이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몇 번 문제냐? 25번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기발한 생각 같은 걸 좀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얘가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금방 하거든요. a, b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ax 플러스 by는 4라고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각각 한 바퀴 굴렸는데 얘가 도착했다.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한 바퀴 굴렸어?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2짜리니까 여기 길이가 2파이가 되겠네 라는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2파이 이후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일단 꼼수를 쓰면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을 체크해서 이렇게 이으면 얘랑 얘는 기울기가 동일하면서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가 ax 플러스 by는 0이라는 식, 그리고 여기에 중심 좌표가 x축에 닿아 있기 때문에 얘가 반지름이 2라서 y좌표도 2라는 점, 그리고 방금 여기가 2파이니까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도 2파이가 된다는 것. 그럼 여기의 길이가 2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셔서 요만큼의 길이를 또 구할 수 있어요. 루트 4파이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여기의 길이가 되면서 요 x좌표가 됩니다. 요 x좌표가 되면서 요 x좌표가 나오니까 요걸 대입할 수 있는 식이 생기고, 심지어 a, b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라는 식이랑 이걸 가지고 또 연방을 하시면 a제곱 값, b제곱 값이 나와요. 이게 너무 어렵죠. 일단 이렇게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방금 말했듯이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중학교 과정에서 원을 이렇게 한 바퀴 굴렸을 때에 요만큼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랑 관련돼 있는 내용을 조금 알아야 돼요. 기울기랑 관련돼 있는 내용도 조금 알아야 돼서 여기가 3개 정도의 내용을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는 문제에다가 익숙치 않은 문제라서 대부분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파트가 무엇이냐? 선생님,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여기 학교에서는 다 틀려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점수가 3.4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서술형이 6점이야. 최대 어려운 게 서술형이 6점이고 3.4에서 4.3 정도라는 소리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4점으로 친다는 소리니까 일단은 맞힐 건 다 맞춰야 돼요. 맞힐 건 다 맞춰야 되고 100점 만점을 다 맞히면 좋겠지만 최대한 100점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한 개라도 더 맞히는 게 낫다. 즉 4.2점짜리를 하나 맞히기 위해서 3.4점짜리 두 개를 틀리느니 3.4점짜리 두 개를 맞히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 쉬운 거, 뒤에 있는 거 어려운 거나 점수 배분은 비슷비슷하니까 빨리 정확하게 맞춰 나간 뒤에 시간이 남으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데 25문제 중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한두 개가 나올 때가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소한 문제가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빨리 더 풀 수 있도록 유형별 연습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지? 앞에 있는 10문제 정도는 아까 전처럼 말했듯이 중하 난이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하 난이도는 다 풀어야 돼, 빨리. 한 개당 1분 걸릴 정도로 빨리 풀어야지, 그래야지 뒤에 시간에 많이 할애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게 푸는 게 맞는 건가? 검산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뒤에 조금 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 요번에 방금 말씀드렸지, 어려웠어요. 맞히지도 못하게 해놓은 문제들이 있어. 어려웠어서 이런 거는 조금 내가 놓치더라도 다른 거 하나라도 더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킬러 문제 같은 거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6점짜리 서술형 문제는
지금 막 생각하면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객관식 문제에서도 여러 개 A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근데 세 개나 있네? 나 못 풀겠어. 이렇게 이제 던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앞에 있는 거 다 풀고 나면 뒤에 거는 천천히 풀 수 있을 수 있어요. 계산을 하시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항상 이야기 강조하는 부분인데, 앞에 기본 문제는 무조건 마치고 어려운 킬러 문제를 더 마칠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65는 그런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만약에 2학기 중간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시험 범위는 도형의 이동 전인 원의 방정식까지 봤으니까 도형의 이동부터 스타트가 될 거랑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예전부터 하는 걸 보면 함수까지 나와요. 함수를 전부 다 내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까지 조금 내요. 근데 뭐 올해는 함수까지 해서 뭐 합성함수 전까지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근데 합성함수까지 대부분이 나왔어서 일단 그냥 합성함수까지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함수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난이도는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365 자체가 킬러 문제를 몇 개 이제 집어넣는데, 하나를 무조건 틀리든 안 틀리든, 어려운 걸 틀리든 쉬운 건 틀리든 개수별로 짝짝짝짝 긋는 거니까 난이도는 비슷하게 내서 애들을 감별을 할 건데, 그런데 여기는 단원 자체가 얘가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원이 아니에요. 조건을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 맞나?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음 거 넘어가는데 찜찜하고, 또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또 틀려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대로 난이도를 낸다면 애들 난이도로 체감상 난이도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범위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형의 이동 파트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점의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 이동,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 점과 점 사이의 대칭,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점과 선 사이의 대칭, 아니면 선과 점 사이,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식을 외우면 되는 부분들도 있어. 그리고 유형별 문제도 외우면 돼요. 그런데 그 유형별 문제에다가 자체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는데 앞에 있는 원방을 갖다 끌어다 쓴다든지,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끌어다 쓴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뒤에 있는 집합이라든지 함수랑 합성을 시켜서 문제를 내는 형식으로 취하면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거로는 쉽지만 얘를 다르게 연습을 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원 하나가 집합이 있는데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킨 집합 B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집합 A랑 B의 원소의 개수가 막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게 되면 뭔가 아는 듯한데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를 헷갈리게 돌려서 내더라. 됐어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외울 공식들은 정확하게 외우고 익히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집합 파트는 여기는 이론 자체가 어려워요. 집합 자체라는 내용 뜻 자체가 새로운 용어가 들어오는 그 규칙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집합 단원 자체가 어렵고, 심지어 얘가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집합의 연산을 직접 시킨다든지 이런 것까지 막 연습을 더 시켜. 근데 그거를 또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건이 붙는 집합을 찾아라.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있어서 365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독자적인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디에서 이상하진 않지만 어려운 문제를 조건을 하나 붙여서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률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
심지어 이제 앞에 나왔던 부등식이나 도형이랑 합세해서 같이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막 합세해서 낸다기보다는 집합 자체로 어렵게 낼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집합 다음 단원인 명제 단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파트는 일단은 그냥 외우세요. 증명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얘가 절대부등식이 뭐가 있는지, 조건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익혀야 돼요. 일단 익혀야지 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명제 증명 중 절대부등식이라든지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같은 부등식은 계산하는 걸 좀 많이 익혀야 되는데 계산하는 게 막 자주 출몰한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워요. 여태껏 나왔던 거에서 워낙 랜덤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파트는 조금 익혀놓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파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파트까지 이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수 파트까지 나올 확률이 높은데, 함수 파트가 여기도 집합이랑 비슷하게 함수란 무엇인가, 1대1 함수란 무엇인가, 1대1 대응이 무엇인가, 다음 식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론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얘가 이게 이론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들어요. 심지어 이게 이론 자체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1대1 함수면 x가 다를 때 y 값이 다른 그런 함수를 1대1 함수라 한다. 그런데 그거를 문제로 이렇게 싹 넘어가게 되면 애들이 싹 못 풀게 됩니다. 신기하게 못 풀어요. 근데 그게 봤었던 거랑 실질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1대1 대응이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합성함수가 조금 어려워요. 합성함수를 직접 그리게 시킨다든지 아니면 얘를 합성했는데 어떤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여기 파트는 유형별로 암기를 해야 될 게 조금 많이 있어요. 함수란 무엇이야? 그래, 함수란 무엇인 거 알았어. 그러면 어떤 문제 나오니? 몇 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문제도 나오고 요런 문제도 나오고 요런 문제도 나와. 그러니까 조금 얘가 창의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러려면 기반이 다져져야 되니까 뭘 알고 있는지 정리를 많이 해야 되고, 오답 노트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함수랑 집합단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을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하면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현상이 생기니까 일단은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정립을 잘 하고 내가 뭘 틀렸었는지 그걸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학기 중간 부분은 점수가 잘 안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정확하게 잘 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69에서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소중히 해야 된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 한 문제가 쉬운 거나 어려운 거나 대략적으로 4점씩 된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게 빨리 푸는 게 연습을 하려면 유형별 문제를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5문제를 40분 만에 푼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25문제를 사실 50분 만에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문제당 2분씩 걸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분씩 걸려서 풀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2분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 하나 풀었을 때 이거 대화하는 동안 2개 정도는 풀려야 된다는 소리가 돼.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앞에서 시간을 확실히 착착착착 줄여나가야지 뒤에서 시간 할애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노트랑 저희는 이제 정리 노트 같은 거를 애들한테 너 뭐 알고 있어? 공식 정리했니? 공식 정리한 거 다 외웠니? 못 외웠으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풀었는데 뭐 때문에 틀렸어? 여러 번 틀렸니? 오답 노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답 노트 같은 것도 시키기도 하고 정리 노트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형별 문제가 뭐가 약한지 알려면 일일 테스트를 보면서 내가 뭘 계속 틀리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 보게 시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중까지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했어. 그럼 선생님 저는 고득점 노리고 싶은데요. 1등급 찍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여기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오니까 정말 다양한 문제를 다 익혀야 된다. 다양한 문제를 익혀야 된다. 그러려면 뭐 고난도 문제집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시중에 없는 좀 독특한 문제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고난도 문제를 여러 개 이제 많이 모아놓은 최종 분석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 같은 걸로 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증명 문제가 이제 파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명제 파트에 귀류법이나 대우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아니면 다음 중 빈칸은 알맞은 것을 계산하여라, 이런 파트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100% 외우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몇 번에 한 번씩 나와요. 몇 번에 한 번씩 나오니까 아예 놓치는 말고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증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외우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꼭 외우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65 자체가 이게 고득점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고득점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노리고 하려면 정말 많은 거를 연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초반에는 이 어느 정도 하면 몇 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극적으로 연습해야지 내가 그나마 90점 주변에 맞기 시작해.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직접 애한테 너 어디까지 했니? 뭐뭐 했니? 문제집을 어디까지 풀었어가 아니라, 그래, 네가 어느 내용까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니? 너 이런 거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렴. 오답노트 해. 그리고 오답노트 했으면 이런 문제 더 풀어보자. 너는 오답노트 같은 이런 거 다 했으니까 다양한 문제 좀 더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애들별로 직접 하나씩 케어를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지금 필요로 합니다. 365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문제를 더 맞히면 등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나를 맞히나 쉬운 걸 하나를 맞히나 등급이 올라가니까 계단식으로 연습을 계속 시켜야 돼서 아이에 대한 플랜, 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가 부족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고, 학생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놨고 그리고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오고, 아니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그러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서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랑 함께 이제 이야기하면 좋겠죠? 어쨌든 혹시나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있어서 연습을 더 하려면 일단은 플랜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2학기 중간고사 지금 시기에서는 2달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1달하고 반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2학기 중간 잘 보고 2학기 기말도 잘 볼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합시다. 화이팅!